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갑 강선우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총리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에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 코로나19 일상으로의 복귀.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삼각편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접종 동의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백신 신뢰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관련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요 관련 질의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후보자의 자서전에서 밝힌 김부겸, 과거 나도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였다라고 고백이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관련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왕따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편을 만들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문화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았다. 1960년대 대구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많았다. 당연히 호녀라도 있었다. 중국 화교 출신들도 있었고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짱꼴라 아이 놓고 부르며 놀렸다. 구슬치기 하면 구슬도 뺏고 괴롭히고 이런 짓을 몰려다니면서 했다. 나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당연히 센 쪽으로 따라다녔다.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런 못난 풍습이 이어지고 이게 문화라고 계승돼 오늘날 왕따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내가 강자 편에 속하지 않으며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존엄과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이게 무려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초대 백봉신사상을 수상하실 만큼 품격 있는 의정활동에 힘써 오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과거 아주 철없던 어린 시절 다문화 자녀 등을 비하했던 치부를 밝히며 반성을 표하신 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그 왕따 문화를 접한 부모 세대로서 과거 저희들 어린 시절에 저희들도 그런 부끄러운 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더 정말 좀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글을 썼고요. 또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도 한번 길게 돌아봐 달라는 그런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처럼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바꾸고 나아가는 모습이 정치권의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막말 문제, 국민 여러분 앞에도 부끄럽게도 참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와는 다르지만 정치권의 막말 문제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가지고 계신 생각 있으실까요? 예, 뭐 의원님 그 정치를 하다 보면 그 정말 그렇게 좀 모질게 말하고 싶은 유혹들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상대편 입장을 생각을 해 주시면 특히 정치권 그중에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자들이시니까 조금 더 생산적인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한 번만 더 역지사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후보자가 총리 되신다면 대정부 질문 등 야당 의원들께 많은 말씀 듣게 되실 겁니다.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통합과 상생의 리더십 발휘해 주셨던 만큼 막말 경계하고 그리고 품격 있는 정치의 모범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집단 면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각편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다리인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뭐 저는 결국은 뭐 국민들의 헌신적인 어떤 참여와 협력 때문입니다. 또 의료진 또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입니다만은 그나마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를 가진 국가들 또 다른 나라라고 비교해 봤을 때 또 세계적인 그걸 봤을 때 저희들이 정말 방역을 그나마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방역 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국민들이 일상적인 경제 활동과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정말 몇 차례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절대 차질 없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전반기 1,300만 명 접종 그리고 11월에 약 한
4천만 명 가까이 접종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일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밝히신 대로 그 정부가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확한 백신의 어떤 도입 시기라든지 물량이 공개되지 않아 정부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제약사의 백신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이런 경쟁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 상황에서 제약사는 계약 국가들에게 백신 도입 시기나 물량 비공개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백신 도입 시기, 물량 밝히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의견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백신 때문에 전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실은 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은 계약에 의하면 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걸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계약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약속한 것은 제때 반드시 우리 공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표한 2, 4분기 얼마, 3, 4분기 얼마, 4, 4분기 얼마 우리가 이렇게 도입할 것이고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은 뭐 조금 더 차질 없이 지켜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까, 후보자님? 지연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선 1차 접종이라도 하면 이 면역력이 확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집중하는 바람에 전방 우리 죄송합니다만 지난달 4월 말까지 300만 목표를 이게 340만 50만 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2차 접종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시적인 1차 접종을 못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저희 약속은 꼭 지켜낼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